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손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영화는 스포츠 영화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져온 영화입니다. 박서준, 아이유 그리고 이병헌 감독이 연출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수 생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소울리스 축구 선수 홍대는 계획도 의지도 없던 홈리스 풋볼 월드컵 감독으로 재능 기부에 나서게 됩니다. 각본 없는 각본으로 열정리스 현실파 PD 소민이 다큐 제작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뜯어진 운동화 슬리퍼, 늘어진 반팔 티셔츠를 필두로 운동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특별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발보다 말이 앞서는 홈리스 선수들의 환장할 팀워크, 대사와 상황, 그리고 진정성 없는 연출을 강요하는 소민까지 점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포기할 틈도 없이 월드컵 출전일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승기가 보이지 않는 의미 있는 도전, 영화 드림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특이하게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게 있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예. 처음 알았네요. 그 사실 뭐 이것도 실제적인 사건을 음. 계기로 만든 영화죠. 박서준이 홍대라는 축구 선수, 뭐 프로 축구 선수로 네. 나오는데 그 홈리스 분들의 그 축구팀의 감독으로 홈리스 대회를 출전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네, 맞아요.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는데 너무 네. 열세여가지고, 근데 경기 규정에 음. 그 용병을 2명을 이렇게 선수로 뛰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브라질 선수 2명을 출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이 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갔는데 둘만 축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브라질은 원래 축구를 잘하는 나라다 보니 네. 둘이서만 해도 계속 골이 나는 거죠. 근데 그 경기들을 봤을 때 관객들이나 또는 그걸 진행하는 뭐 아나운서 캐스터나 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나 너무 뻘쭘한 거예요. 이게 누구 나라 팀의 경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2명 용병을 다 쉬게 하고 네. 나머지 잔여 경기를 11경기인가? 뭐 12경기인가 그렇죠? 그거를 이 홈리스 처음 구성된 이 선수들만이 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구절을 갖고 왔는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볼까요? 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네,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사실은 그 브라질 용병이 들어오면 우리가 네. 성적은 좋게 거둘 수 있으나 우리는 더 약해지고 그럴 기회를 뭐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영화에서 그렇듯이 저희가 일상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이상을 받게 되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숙제를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물론 아이가 뭐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할 때 살짝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으나 만약에 그걸 전적으로 하면 그게 엄마 숙제가 되고 아빠 숙제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 맞아. 숙제 얘기만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네. 요즘도 그러나요? 예전에 그 실기 평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네. 다른 거 뭐 봉사 점수도 채워야 되고 뭐도 채워야 되니까 네. 실기 수행 평가를 대신해주는 그런 알바도 있고 돈을 많이 네,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타인이 그쵸. 한 게 된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크게는 그게 범죄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네. 구분을 짓고 네. 그걸 내가 정 못하겠으면 분명히 뭐 옛날에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거를 대신 네. 뭐 대리로 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결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난 건 저희 2002 월드컵이 생각이 나요. 네. 네, 월드컵 때 사실 저희는 누가 4강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못했죠. 네, 전혀 못했죠. 근데 그 드림 영화에서도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브라질 용병을 이렇게 투입했었을 때는 이기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 하면서 되게 야유를 보내고 왜냐면은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라 브라질 용병이기 때문에 마치 한국 대 다른 나라 이게 아니라 네. 브라질 때 어디에서 정체성이 잘 모르게끔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2002 월드컵을 보면 저희가 또 강팀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강을 갈 수 있고 그것이 신화가 되고 막 엄청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사실 드라마틱한 요소를 자아냈고 그게 한 번에 이룰 수 없는 건데 단체 구기 종목으로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해낸 결과기 때문에 더 뿌듯함을 느끼고 국민 모두가 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물론 당연히 결과가 되게 중요시 되는 사회지만 뭐 결과보단 과정이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결과가 있어야 뭔가 과정이 아름답게 되고 또 과정이 이랬었다 말할 수 있는 사회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부터도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왜냐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랬는데 이랬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라도 마련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민재 씨가 그 네. 2002 월드컵 이야기를 해서 생각나는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 브라질 선수를 귀화를 시켜서 한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네. 뭐 한일전 같은 거 할 때 브라질 선수가 일본 국적을 갖고 막 뛰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스포츠계에 꽤 많아요. 뭐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에서 뭐 선수들이 뭐 러시아로 가가지고 네. 그쪽 그런 일도 경우도 있었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 탁구 같은 경우는 중국 선수들이 해외로 다 이렇게 그 귀화를 해가지고 중국 선수들끼리 붙는데 나라는 다른 뭐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탁구의 강국이 중국이니까 뭐 지난번에 올림픽에서도 뭐 다른 유럽 나라인데 중국 거의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해갖고 금메달을 따낼 수는 있지만 그게 자국의 선수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뭐 귀화를 시켜서 그 선수를 나가게 해갖고 뭐 메달을 따오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스포츠는 굉장히 페어하고 정의롭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해보니까 꽤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자국 선수들로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칭찬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드립을 보면서 또 다시 느끼네요. 오늘은 스포츠 또 영화였기 때문에 물론 이게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많은 영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포츠 얘기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화도 요즘에 사실 한국 영화가 좀 침체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게 개봉을 하고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개봉한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들이 있으면 한국 영화를 일단 많이 좀 취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발하고 참 유쾌한 영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음.